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블릿 PC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 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는 대선 당시 자신과 동료들이 쓰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과 카카오톡, 각종 문서와 함께 대선 캠프 동료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선 뒤 해당 기기를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반납했는데 김 행정관은 최근 자신에게 해당 기기는 폐기했다고 주장했다며 언론이 최순실 씨의 것이라고 보도했던 태블릿 PC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JTBC는 물론 검찰, 특검에서도 김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신 씨 등은 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과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폐기했다고 신 씨에게 말했다는 김모 행정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PC를 개통했던 다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법정에서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알쏭달쏭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폭풍전 고요 발언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단 한 가지 효과를 거론했는데 이번에도 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또 한 번 수수께끼 같은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전임 대통령들은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이지만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군 수뇌부와 만나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지금은 폭풍전 고요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북한의 효과가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군사 옵션을 시사했다는 분석과 함께 최대한의 외교 경제적 압박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기한 대북 협상론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는 불화설을 일축하면서도 틸러슨 장관이 좀 더 강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추가 ICBM 도발을 강행할 경우 트럼프가 말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핵무력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 동생 김여정과 측근 최룡해를 승진시키며 김정은식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제7차 당대회 이후 17개월 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옳았음이 증명됐다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온 것이 천만 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등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선 자력갱생 의지도 재차 다졌습니다. 적들이 그 어떤 제재를 가해오나 해도 나라의 경제 구조가 자립적으로 완비되어 있고 그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의 앞길을 능히 개척할 수 있다는. 조선중앙TV는 이번 회의에서 정세와 관련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서도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대미 도발 언급이나
포위 사격과 같은 구체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또 전원회의를 통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 최측근인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각각 임명해 사실상의 김정은식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김정일의 총비서추대 20주년을 맞아 평양 일대에서 당정군 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군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최룡해는 보고를 통해 반미 대결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최후 결사에 총궐기해야 한다며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신체 활동이 줄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비만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평균 키까지 줄여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우리나라 초중고학생들의 비만율은 16.5%까지 증가했습니다. 한 학급 30명 중 5명 가까이가 비만이라는 겁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 각종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초중고학생이 이런 질환으로 치료받는 진료비가 연간 126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질환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아이들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평균 키는 남학생이 173.5cm, 여학생이 160.9cm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0.5, 0.2cm가 줄었습니다. 소아 비만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은 성인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른 키가 작아질 수 있는.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성호르몬이 분비돼 성장판이 일찍 닫혀버리는 성조숙증이 키가 크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시기는 남자 어린이의 경우 만 9세 이전, 여자 어린이는 만 8세 이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동 비만율이 급증하는 것이 결국 평균 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동 청소년 비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의 비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기초인 정확한 통계 자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뿐 아니라 체계적인 생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 가정의 연계 협력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챙겨야 할 시기가 다가왔죠. 그런데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이후 평균 2주 이상이 지나야 몸속에 항체가 생긴다는 점 감안해서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흔히 독감을 독한 감기찜으로 여기기 쉽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독감에 걸리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자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번져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는 한겨울에 접어드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독감 예방 접종 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몸속에 생기기까지는 대략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립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늦어도 10월 안에는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6개월이면 사라지는 만큼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유행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독감 백신에 넣을 항체의 종류를 해마다 권고하는데 우리도 이 권고에 따라 백신을 생산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변종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주가 약간 유행주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경우는 폐렴 합병증이나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정부는 일부 계층에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만 75살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일부 어린이들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맞고 있고 오는 12일부터는 만 65살 이상도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뒤 일시적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접종 후 30분 정도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육가공 공장과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제기된 혐의를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인 혐의 받고 계신데요. 인정하세요?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씨는 시신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씨 부녀가 피해자 김모 양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강원도로 갈 때 동행한 이 씨의 지인 박모 씨도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투신한 이 씨 아내의 사망 의혹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화성 정남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7명은 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주변이 검은 연기로 뒤덮여 오가던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 막바지인 오늘 인천공항은 귀국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2001년 공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 고속도로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예년과 달리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11만 6천여 명. 역대 최다 입국자 수를 기록한 지난 6일보다 5천여 명 많은 숫자입니다. 뒤늦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과 귀국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불편한 건 좀 많이 있었는데 공항 측은 출입국 관리소와 협의해 입국 게이트 숫자를 늘리고 현장 운영 인력 1,500명을 추가 투입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10만여 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사람은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해외를 찾는 우리 국민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는 줄면서 관광 수지 적자는 올 들어 5월까지 50억여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우려했던 귀경길 교통난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막바지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평소 일요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자동차도 문화재로 등록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현재까지 모두 11대가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이 문화재급의 자동차들이 관리 부실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남은 일제시대 소방차입니다. 1933년형 포드 트럭을 개조해 상주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등록문화재 제399호입니다. 우리 기술로 본격 양산한 최초 자동차인 1200cc급 1975년식 포니1. 자동차 수주를 이끈 역군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신진 자동차가 1967년 생산한 공냉식 엔진 차량 신진 퍼블리카 역시 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의전 차량, 미군이 버린 드럼통을 모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 시발 택시 등은 문화재 등록을 기다리는 희귀 자동차들. 모두 한 개인 수집가가 30년 동안 사비로 모아들인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동도 걸어야 되고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고 그냥 상태로 놔두면 가치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문화재 보존 지원금이 있지만 수리 등의 항목에 한정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은 대부분 시대극 영화나 드라마에 대여하고 받은 돈으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주인공 만섭이 실제 운행했던 택시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박물관 건립이 여러 번 추진됐지만 진전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문화재급의 자동차들이 야외 주차장에 보관되다 수해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클래식카라는 게 움직이는 골동품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보안에 대한 것들, 법적, 제도적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엔 자동차 전문 박물관도 없는 상태.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 위상에 걸맞은 역사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